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지침서 책을 만든 윤경석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억지 부리는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라는 게 뭐냐면, 일본 아베의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일본 아베가 그 억지 부리듯이, 여기에도 그 관리비에서도 억지 부리는 사람이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베 사진을 일단 넣었어요. 그 우리가 그 어떤 사회에서 보면은 그 자기 생각하고 틀린 말을 한 사람이 좀 있죠. 그럼 그 사람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주장을 해버려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도 뭐 억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떤 편견, 편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아베 사진이 나와 있죠. 낯들고 변은 배지 않고 뚱따지 같은 생각으로 뭐 우리나라의 그 무역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관리 주체들이 칼은 들고 있는데 별은 안 베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쩌는지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관리인 나쁘자다 이거죠. 자, 억지 부리는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관리비를 30% 이상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관리 주체나 입주자한테 말을 하면은, 물론 이건 관리비 영수증을 보고 제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관리비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본 게임은 이제 적정 관리비를 산출을 해야겠죠. 그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30% 이상 많이 내냐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합니까? 제가 잘못합니까? 가봐야 알겠죠, 물론. 이것을 제가 억지라고 합니다. 30% 이상 납부하고 있다 하면은 저도 명색이 속칭 전문가 수준으로 이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짓말로 생각을 해요. 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의 잘못된 상식 그 개념을 버려야 한다, 제가 그랬는데, 위탁계약은 여태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관리 주체들 뭐 도급계약으로 생각해요. 모든 책임은 위탁회사가 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책임을 지치 않는 위임계약입니다. 위임계약은 제가 1강, 2강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관리 방법, 위탁을 하냐 자치를 하냐, 이것은 관리비 납부자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인이 우리는 자치관리를 못하겠다, 위탁관리를 해야겠다 하면은 너 관리인 그만두라 하면 돼요. 관리인 하지 말아라 하면 돼요. 관리단 집회에서 위탁 자치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자치관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또 외부에서 할 사람 많아요. 자치관리 하면서 그 정도 위탁관리를 하는 돈보다 자치관리에서 전략된 금액 한 20% 30%만 주면 자기가 관리 나서가지고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없으면 저한테 말해서 제가라도 해드릴게. 그 결정을 누구냐면은 그 입주자고 소유자들이에요. 그 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관리 방법도 현재의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면 같은 효과로 관리비가 20% 전락된다. 이러한 상식도 모르는 사람은 관리인 자격이 없으면 이러한 책임은 위탁업체가 아니라 관리주체다. 관리주체 잘못이에요. 관리주체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사람들이 관리 업무를 모르고 어떻게 어디 듣는 그 귀동량으로 듣는 거 있어가지고 아는 체는 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이야기 해보면은 열을 기준으면 20%뿐이 몰라요. 그거 뭐 아는 체를 써요. 그게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방송에 어디서 저 귀동량을 들었다는 거거든. 구체화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그 위탁관리 잘못된 상식을 개념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알고 해야 하라. 그러면 20% 이상 전락된다, 관리비가. 제 말은 그겁니다. 위탁관리 않고 자치관리하면 30% 이상 전략은 맞고,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알고 위탁계약을 해라. 내용을 알고 위탁계약을 해야 위탁관리 회사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적정원 관리비 산출을 하라 이거요. 적정원 관리비 산출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세워라 이거요. 자, 그건 뭐냐면 여기 있어요. 순서가 관리 방법 결정 순서, 적정원 관리비 산출 및 관리 방법 자문 딱 받아가지고 전문가가 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A4 용지 한 8장 써줘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고 관리비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 한 명을 더 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고 다 만들어요. 그놈을 가지고 위탁회사한테 견적을 넣으라고 그놈 이하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관리비가 30% 이상 전략된 것도 전략은 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영 방법을 여기다 적용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봉 씌지 말아라. 바보짓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관리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관리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나올 리가 없죠. 자, 보세요. 관리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보신 분들이 서울시 집합건물 현황 및 관리비 과다 금액 예상 142억 월입니다. 월. 경기도 이거 한번 잘 보시면은 경기도는 147억. 그러면 290억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5,000제곱미터 이상만 이게 제가 구분 집합건물 수를 빼가지고 면적하고 계산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면 400억 정도 잡아요. 서울 경기만. 집합건물이 서울 경기에 전체 집합건물이 몇 개냐? 약 6,500개예요. 그 중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만 5,000개예요. 이 돈이 다 무슨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람들을 납부 안 해야 할 돈 중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납부하면서 관리가 잘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적정한 관리비를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들이 내용을 모르면은 전문가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분들 컨설팅을 받더니 돈 주고 받더니 친구면 공짜로 받더니 밥 사주고 받더니 이런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야지 위탁업체에다 관리비 이번에 우리가 평당 3,200원인데 이번에 3,000원으로 해드릴게 하면은 또 200원 깎았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제가 공개를 한다면은 2,500원 특히 3,000원 이상 되는 평당 3,000원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무조건 관리비 비싼 겁니다. 제가 잡은 건 중심은 2,700원 잡아요. 평당 2,700원 잡아요. 아파트가 지금 대충 보면 아파트들이 평균 2,400원이거든요. 2,500원 이하에 나온 데 있어요. 주차장 활용 잘해서 그 수익급을 관리비로 충당을 하는 데는 2,200원까지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제 말은 이겁니다. 돈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관리비를 납부자 아니면은 관리 주체 또는 구분 소자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해야만이 돼요.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관리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제가 걱정하지 말 하단에 써있죠. 전화하세요.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상담 무료로 전화를 핸드폰 번호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문자로 보낸 사람만 상담해 드립니다. 무조건 전화하면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상 억지 부리는 관리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